그래서 약간 너무 제너럴한 얘기, 예, 뭐 그런 얘기만 있지 않을까 하면서 보다가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듬뿍 담아 나온 거예요. 책에. 네, 30권인가 50권을 사서 우리 축구하는 후배들 보고도 보라고 주고, 아, 그렇구나.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에 와 있는 인턴 교육생들 다 줬어요. 한 것을 보면서 꼭 읽어보라고. 네. 네. 네, 진한경제TV 청취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큐입니다. 옆에는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가 박세익, 최슬리 주식회사의 박세익 전무님 모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박전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냥 네. 박전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네, 계속 박전무입니다. 박전무 계시고요. 그 옆에는 저도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여기 왜 오셨죠? 누구시죠? 아, 제 네. 축구하는 후배를 아니, 축구하는 후배를 내려오셨어요. 네, 오늘 초대했어요. 축구 관련 방송인가요? 아니 왜 초대했냐면 네네. 제가 우리 배진환 사부의 이 책에 대한 제가 추천사를 적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앞에 보면 있죠. 네, 추천사를 적을 때 그 파일을 보고 솔직히 기대를 안 하면서 적었어요. 왜냐하면 노하우를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책에. 네. 그래서 약간 너무 제너럴한 얘기, 예, 음. 뭐 그런 얘기만 있지 않을까 하면서 보다가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듬뿍 담아 나온 거예요. 이 책에. 네, 30권인가 50권을 사서 우리 축구하는 후배들 보고도 보라고 주고, 아, 그렇구나. 우리 직원들, 네. 우리 회사에 와 있는 인턴 교육생들 다 줬어요. 한 것을 보면서 꼭 읽어보라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책에 대한 소감, 네. 그리고 저자를 만나서 직접 한번 물어봐라. 네. 이런 기회를 가지기 힘들어요. 길림, 박전무, 뱃사부, 저는 이제 여기서는 김큐라고 하니까. 근데 이 눈에 왜 모였는데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저희 진한경제TV 초기부터 보신 구독자님들은 저희 박전무님, 그 다음에 우리 뱃사부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찍은 컨텐츠는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투자의 정석? 예, 투자의 정석이라고 네. 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네. 그때 뭐 동학혁명 네. 그때 우리가 만나서 아 동학혁명이라 하지 말자 붉은 개미. 붉은 개미 개미. 운동 예. 뭐 이렇게 하자 예. 뭐 이렇게 얘기한 게 2020년 3, 4월 달에 우리가 맞아요. 막 얘기했었고요. 그때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기를 뭐 태권도든 합기도든 그죠? 기본기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 기본기를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 투자의 정석 시리즈로 우리가 시리즈로 저희가 꽤 맞아요. 찍었어요. 한 8부에서 네. 한 10부 찍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엄청난 노하우를 방출하셨어요. 네. 그 이후에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맞아. 맞아. 그때 사실 유튜브에서는 우리 채널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네. 우리가 키웠다, 박전무는 우리가 키웠다, 뭐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키웠다. 이미 다 커 있었는데. 아니 그러고 정규 방송에만 원래 나오시는 분인데 유튜브 채널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다가 그다음부터 유튜브 채널에 나가시니 거의 뭐 스타가 되시. 이제는 뭐 대한민국 주식 선생님 그러니까 되셨잖아요. 그다음 내가 여기 하고 싶어도 못 모셨어. 하도 네, 바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쁘신 와중에 한 번만 더 모이자. 그래서 이제 박전무님 오늘 모셨고, 그 옆에 길림은 따라오셨고, 오늘 이 뱃사부님이 내신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놓고 궁금한 거 서로 묻고, 또 요즘 시장에 대한 궁금한 것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일단 모였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잡으셨으니까, 그래도 예전에도 우리 한번 저랑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하셨는데, 오늘 처음 이 컨텐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부터 한번 우리 뱃사부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투자를 20여 년 하면서 물론 뭐 내 삶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지만 30년 하면서 하면 좀 쉽고 심플하게 내가 이제 노하우를 여기 함축시킬까 그래서 그걸 고민을 좀 해서 아주 심플하게 나의 모든 것을 녹여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투자를 잘 한다는 것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슈퍼개미가 되고 난 이후에 만났거든요. 네. 만났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슈퍼개미들 보면 원래 돈이 많아서 그렇죠. 원래 금수저 집안에서 시드머니가 부모님한테 받은 시드머니가 많아서 이렇게
주식 자산이 큰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주식농부 박용호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배사부님도 옛날에 이렇게 서민에서 시작하셨구나. 원래 이제 외모가 서민적인 외모라서 당연히 이제 좀 서민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네. 서민적인 이미지지만 혹시 또 금수저였을까봐 네,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첫 부분에 굉장히 진솔하게 예전에 뭐 90년대 처음 이제 사회 나가서 어려웠던 점 그런 걸 적어 놓으셔가지고 읽으면서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때 실제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내가 내 혼자서 내가 벌어서 써야 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 당시 알다시피 우리 또 돼지띠 시대가 뭐 베이비붐 시대라 뭐 취직도 어렵고 학교도 취업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웠죠. 102만 명 태어났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베이비붐 세대라 모든 게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모든 취직도 원활하지도 않고 뭐 또 그다음에 이제 학벌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형 누나는 어렵게 우리 아버님이 해서 대학을 억지로 보낸 상황에서 내까지 가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벌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어릴 적부터 그래 아르바이트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학교 다 나오고 내가 해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뭐 웬간한 직종은 다 해본 것 같아요. 해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삶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제 스스로는 이게 희망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부모님들 싸우는 장면만 매일 보니까 잘 때 되면 제발 그냥 눈 안 떴으면 내가 삶이 모든 게 힘들고 내가 뭐 일단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계시는 거는 저도 뭐 형님도 뵙고 했었는데 누나도 계세요? 네, 누나도 있습니다. 그럼 이남 1녀시군요. 아마 좀 요즘 젊은 세대들 지금 우리 뱃사부님 얘기하시는 거에서 들으면서 비슷한 감정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월급 봉급자 생활을 해보지만 벌써 뭐 거의 20년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프리랜서로 돌아서 가지고 하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우리가 보통 마약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 대 또 때려치지 하다가 한 대 빵 맞으면 그것 때문에 또 버티고 또 이렇긴 하는데 그거 쌓여가는 게 이게 사실 부의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가고 스쳐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희망 자체가 좀 사라지죠. 막 옆에 부동산은 막 뛰고 어떤 사람은 돈 벌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으로 돈 많이 들어오시고 또 가상자산 투자도 막 하고 그러지만 이게 투자가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뱃사부님은 성공을 하셨고 그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서 같이 동감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저도 좀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비교적 쉽게 써져 있다. 아까 우리 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투가 되게 문장이 어렵지 않고 되게 쉽게 써 있어서 근데 또 나중에 뒤쪽에 가면 나름 어려워요. 저도 나름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잘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지식을 좀 쌓았다는 사람도 뒤쪽에 가면 뭐 차트나 뭐 이런 것들 가면 내가 모르는 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키호님도 네. 한국경제 TV 그죠 계셨고 그 신사임당 주영규 씨가 주영규가 후배죠. 후배시죠. 그 주영규 PD가 우리 신사임당님이 본인이 옛날에 이제 월급 180만 원 받은 거 그거 인증샷 하면서 내가 이거 받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나 우리 회사 직장에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월급 명세서를 까버려가지고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우리 결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회사의 재정 상황을 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돈 받는 애하고 내 결혼을 어떻게 하냐. 근데 사람마다 다 계약이 다르고요. 받는 돈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 심사임당님은 빨리 탈출하셨고, 그쵸. 우리 김규님이 심사임님보다는 좀 많이 선배죠. 늦게 선배인데 훨씬 선배고 훨씬 그 직장에 오래 다닌 거잖아요. 근데 직군도 다르고. 저는 이제 15년 기자 생활 하다가 관두고 나와서 상장사에 잠깐 가 있다가 다른 일 좀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뭔가 다른 일을 좀
이거 말고는 안 해봤으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거든. 각종 직군에 뭐 다 만나는데 내가 저걸 했으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라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경험을 한두 가지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내 천직이 방송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송 쪽으로 더 포커스 맞춰서 뭐 라디오도 나가고 다시 친정에서 불러줘서 친정에 가서 진행도 하고 네. 뭐 여기 와서 또 뱃사부님이나 박전무님 만나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김키우님은 워낙 목소리가 좋고 맞아요. 그냥 딱 보면 방송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천직인 것 같아요. 천직이요? 이거 말고 딴 거 하지 말라고요? 네. 나도 다른 거 돈 벌고 싶은데 일 열심히 하면 되죠, 그죠? 아니요, 근데 투자 돈 잘하면 벌고 되지. 싶은데라고 네. 얘기하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김동원 소장님, 네, 3프로의 3프로. 김동원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된다. 예. 공무원을 하거나 선생님을 하면서 내가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반드시 이제 돈을 꼭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수단은 될 수 있죠. 행복하게 살기 그러니까요. 위한 돈은 수단일 뿐이지. 네. 그래서 내가 뭐 목표로 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 좀 돈을 열심히 좀 더 벌려고 해야 되고, 저는 제 인생의 멘토 중에 한 분이 사실은 법정스님이에요, 저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요. 원래 또 종교도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네, 종교도 뭐 사실은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네네네. 법정스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큰 가르침을 주시고 무소유로 떠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무소유라는 엄청난 책을 또 남겨주셨고. 그래서 제가 뭐 멘탈이 좀 우리 배사부님 잘 아시지만 뭐 크게 제가 뭐 이래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 우리 법정스님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셨지만 큰 가르침 주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돈이 절대 전부는 아니다. 네,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은 자존심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자존심 안 상할 정도만 있으면 되지. 돈을 너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수준 정도 벌면 되지. 돈 자체가 저는 뭐 크게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워런 버핏도 사실 얼마 내가 여기서 1000조, 1500조 벌어야지 그러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투자가 재밌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에서 일하라. 그 김동완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꿈이 돈을 버는 거는 아니니까. 난 우리 김태우 앵커님은 보면 너무나 목소리가 좋고 진행도 그죠. 진행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참 유튜브하고 안 어울린대요. 유튜브하고요? 유튜브 좀 까불까불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유튜브에 잘 많이 안 나왔잖아요. 3프로에도 가끔 나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3프로 보시는 분들도 듣보잡이지. 걔는 뭐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친한 사람들이고 옛날부터 방송하고 뭐 김프로님, 뭐 이프로님 다 아는 사람들이고 박전무님도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난데없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뭐지? 와가지고 그냥 방송인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너는 그냥 다시 돌아가라 TV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그렇죠. 거는 저한테도 되게 즐거운 일이죠. 네. 방송 재미있으시죠? 네, 방송 재밌습니다. 그렇죠. 우리 배사부님은 투자가 재미있으시고. 맞습니다. 네. 우리 신병길 우리 길 대표는 축구가 재밌어요. 사실 저도 축구가 제일 재밌어요. 그 책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네. 이제 우리가 마음가짐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 마음가짐 네. 이거는 우리 박정민 너무 얘기를 잘해주셨고 여기 보면 저도 이 책에서 나도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직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매매일지. 네. 매매일지 꼭 쓰라는 게 이 네. 책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쓰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다 쓴다고 하시죠. 매일매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박전무님도 하시면 다 그 매매일지를 다 그렇게 기록하십니까? 옛날에 다 썼죠. 특히나 이제 저는 파생을 했었으니까. 네. 파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하는 거지만 파생은 정말 어렵다는 그 방향성,
특히나 또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에 큰 방향성도 있지만 단기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인데 이 변동성에도 이제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패턴을 믿고 하면 되는데 보면서 막 마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늘 이제 내가 왜 실수했을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적어 놓지 않잖아요. 네네. 우리 잘 까먹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애 이름도 까먹지 않아요? 애 이름은 안 까먹는데 와이프 이름은 까먹어서. 아니 그리고 살아계시네요. 어제 저녁에 차 세워놓은 위치도 그거 진짜 주차장에서 가끔 그죠? 까먹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 오산이고요. 그래서 기록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파생을 하면서 많이 기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 하다가 3번 연속 맞다가 한번 틀리잖아요. 네. 딱 틀리는 순간 오기가 생기면서 오이씨 오늘 손해난 거 내일 다 회복해야지. 그게 이제 도박 할 때 딱 마음이거든요. 카지노 가서 이제 내가 돈을 잃기 시작할 때부터 오기가 생기면서 오이씨 하면서 뭐 두 배로 더블 베팅 하다가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그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배성우님. 맞습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아까 그런 것도 까먹기도 하지만 또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 같은 경우는 다음 날에 매수해야 되는 거, 매도해야 되는 것들이 일일이 적어내고 또 사람이 욕심이 또 앞설 수가 있잖아요. 다음 날에 뭐 매수해야 되는 거, 매도해야 되는 거, 지금 뭐 위치가 어떠고, 뭐 지금 이런까지 차트까지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기록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릴 때 이제 3번 하다가 한 번 틀리면 그 다음 날 들어가서 잃을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생을 하다가 딱 하루 잃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쉬어라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감정적으로 시장을 막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날 쉬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 종목 왜 사는지 그죠?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 정도는 적어야 돼요. 뱃사부가 사라고 했다. 아마 우리 구독자들은 그런 걸 많이 쓰라니까 거기에 박정부가 좋다고 했다. 그렇게는 적지 말고 자기만의 맞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도 항상 내가 그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메모도 저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목을 만약에 추천을 했다고 하면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3프로의 정프로가 가끔씩 이제 나온 게스트 애널리스트한테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샀는데 확률이 낮네? 저 사람 말 듣고 샀냐? 앞으로 신뢰를 하느냐 마느냐도 또 할 수 있다. 아니 그 정도만 그것도 저는 좋은 메모 습관이라고 봐요. 여기서 말씀하신 매매일지에 꼭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원래 뭐 매수하는 이유, 그다음에 뭐 이유와 그다음에 얼마를 샀고 얼마를 받고 얼마에 샀다는 것을 적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팔았을 때도 이제 뭐 왜 팔았고 뭐 팔았는 거 다 적고, 그리고 또 꼭 이게 내가 샀는 종목이 아니다, 관심 종목 있으면은 그런 종목도 이제 다 적어놓는 거죠. 지금 이 섹터가 좋다, 뭐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차트 위치, PBR, 펄, 뭐 이런까지 다 적어요. 회사의 지금 현재 위치와. 꼼꼼하게 적으시군요. 좀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제 누군가 우리 여기 인터뷰 하신 분 중에 생존 재테크라고 저자분이 오셨는데, 생존 재테크를 하신 분이 오셨는데, 생존 재테크. 저자는 뭐 태거 주식에 돈가 쓰신 분인데, 그분도 일지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매매 일지 하루치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내가 이 주식을 언제 팔겠다. 왜냐하면 매도가 항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들어갈 때부터 이 주식은 얼마 가면 팔아야지. 10,000원에 살 때 나는 20,000원 되면 팔아야지. 그렇게 이제 매도가도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가세요? 계획은 하고로 들어가는데 그대로 실천될 때는 잘 없죠.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변화가 되니까. 예. 그때 또 그럼 이제 매일 쓸 때, 예. 내일 이제 쓸 때마다 또 달라지죠. 예. 내일 상황, 오늘의 상황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뭐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안 맞춰질 때가 많다. 예. 절대 뭐 15%, 10% 먹고 파는 매매를 그렇죠. 안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최소한 뭐 그때 100% 이상 날 때만 나는 판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매수하는 종목은 100% 이상 날 주식만 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100% 어, 이상 날 수익 종목만 사는 거죠. 예. 첫 번째, 고를 때. 그걸 골라내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힘드니까 그 시간을 버티는 것도 아까 심리 얘기하셨는데 네. 심리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어서 예. 그거에 대한 얘기도 여기 있긴 있죠. 그죠? 뭐 텐베거 종목을 맞습니다. 찾는 방법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 뭐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한다 치고 그러면 일지 쓰실 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이 한 몇 종목 정도 되시죠? 뱃사부님은? 지금 하여튼 많이 줄여서 50종목 안 줄일 겁니다. 50종목이면 50종목에 대한 매일매일 매매일지를 쓰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요? 한 30분이면 될 거예요. 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셔가지고 한 30분이면 그냥 한껏 따따따따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군요. 네네. 매일 뭐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한번 들어갈 때 이제 쓰고 들어가니 네네. 있고 보유 기간이 좀 긴 편이시죠? 거의 뭐 편이신 평균 거죠? 3년 되죠. 평균 3년이에요? 네. 야, 아니, 근데 대단하시다. 요즘처럼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건 약간 블랙스완 같은 거잖아요.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부장님? 생각 못했죠. 설마, 네. 아유, 어떻게, 설마 공격 안 한다 생각했었죠. 요즘 방송 안 나간 게 다행이시죠. 어휴, 방송 나가셔서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기 전 상황이에요. 네. 저희 우리 그때로 한번 가봅시다. 네. 박전무님 저희 방송 나오셨대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이 전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푸틴이 지금과 같이 유가가 올라가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네. 원자재가 풍부한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황이 유지되는 수준의 위협만 하고 아마 전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들으시면 전쟁 다 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공감이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죠. 그죠? 예, 아마 저는 뭐 거의 100%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 네. 뭐 시장도 너무 꺾이고 요즘 뭐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이너스 난 해가 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계좌가 종목별로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종목별로는 마이너스 있지만 전체 계좌가 1년을 거의, 통틀어서 거의 두 자릿수대로 대부분 다 수익을 다 2008년 리만 진짜요? 사태 터졌을 때도 그래요? 리만 사태 터졌을 때도 이거는 신기하죠. 잠깐만요. 그때 내가 컴퓨터 가가지고 다 한번 보고 돈이-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이거 약간 뻥이 가미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따로 MSG 막 이렇게 뿌려지고 이러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왜냐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별 종목이 많잖아요. 네. 시장이 맞아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와중에도 오르는 종목이 생긴 네. 거예요. 개별 종목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다음 종목이 작을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했지만 이번 사태 때는 다행히 내 종목만 올라갔어요. 그때 이번 사태 때는 그래서 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운이 다른 거죠. 운이 알고 다른 거죠. 계셨어요? 뭘 네. 투자하셨는지 그때 들으셨어요? 운이 다른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제 종목이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제 저는 중소형주를 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단 10개 가지고 평균적으로 10개가 있으면 뭐 저는 종목이 많으니까 50개 중에 10개는 따블이 나요. 10개는 최소 100% 수익이 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잡으면 평균 한 20% 수익이 되잖아요. 네. 뭐 나머지는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낸 것 같아요. 더 많이 날 때는 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이 나고. 예를 들면 뭐 네. 조장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고수들은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과 못 번 사람의 차이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전쟁이든 코로나든 외생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싸졌을 때 고수들은 더 살 돈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에 과도한 레버리지 쓰다가 오히려 여기서 반대 매매에 나가면서 깡통을 사게 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 사고 있죠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런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현금 비중을 한 30%를 늘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 한 20%는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위기가 왔다. 그러면 예. 거의 뭐, 이제, 그럴 풀로. 때는 풀로 지르지, 위기가 왔을 때는. 풀로 지르고, 10% 좀 10% 줄였다가, 네. 완전히 그때 코로나 같은 때 그거는 풀로 지르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한 20% 있어요. 아직 여전히 20% 정도 있고. 음. 그 얘기는 앞으로 조금 더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계속 늘리고 어쨌든 있는 지금은 상황이니까. 사고 있다. 네.